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몸의 활성화 작업인데, 그 호흡 관찰 과정 4단계 몸의 각 지점 활성화 작업은 자선 수행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렇게 돼 있고, 익숙해지고 활성화가 잘 되면 놓아버리는 단계가 있는가에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활성화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이제 호흡 관찰, 타니사로 스님 말씀하시는 그 호흡 관찰,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관찰 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좀 마음이 분주하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가라앉힌다. 즉, 이제 활성화 작업은 사실 그 몸이 이렇게 있으면 좀 복잡한 편이죠. 그러니까 전면에 이렇게 하고 후면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복잡성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해지는 이런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마음한테 이제 여러 가지 숙제를 던져주는 거니까 활성화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활성화 작업이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몸 자체가 특정 부위가 경직됐거나 긴장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습관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긴장과 경직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마음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 긴장과 경직을 하는 경우가 어떨 때냐면, 이제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있을 때고, 또는 이제 어떤 탐욕이 일어났을 때도 긴장하고 경직 일어나죠. 우리가 자비심이 막 이렇게 넘쳐 흐른다든가, 기분이 좋으면 오히려 몸이 풀립니다. 그런데 긴장과 경직은 특히 이런 오염원들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과 경직을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몸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해소.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면 이 관련 탐욕과 분노도 약간 약화됩니다. 이렇게. 이게 약화되면 우리가 좀 더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요.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안정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과 성냄 때문에 대상과 같이 뒹굴고 대상이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탐욕과 분노가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이제 중도가 좀 형성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을 활성화하는 작업은 이런 측면도 있다. 그죠? 그래서 몸의 긴장과 경직을 활성화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주면 이게 동시에 관련 오염원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활성화 작업을 이렇게 4단계에 있는 전 과정을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전 과정을 모두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2-3단계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전면을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후면을 한다거나 이렇게 2단계로 나누거나, 원래 이제 담마다로 스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몸의 에너지를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리고 또 손으로 또는 이제 몸의 앞면, 후면으로 이렇게 속으로 이제 내리는 거 있죠. 이런 과정은 한꺼번에 하라고 그래요. 한 번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활성화 작업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2덩어리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익숙해져서 완전히 이제 나는 그냥 활성화 작업을 안 해도 몸이 이제 대체적으로 인식이 된다 이러면 그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2번, 우리가 모르는 경직과 긴장을 풀어주는 측면, 이것도 있으니까 가끔은 또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원래 했던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가끔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눠서 하고
그것도 또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면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편안함을 퍼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흡 관찰 5단계 중에 5번째, 5번째 편안한 호흡 에너지를 몸 전체로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퍼뜨린다라는 게 감이 잘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좀 잘 안 잡히죠. 이 퍼뜨린다라는 의미를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게 발견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발견한다. 그러니까 퍼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발견한다 요런 의미로 대체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실제 우리가 이제 요 지점에서 자기가 정한 요 지점에서 편안함이 일어나면 그걸 이렇게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의미도 당연히 이제 맞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 편안함이 있으면 이렇게 번지는 것과 같아요. 번지는 것. 즉 이제 만약에 불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 불 자체가 번지는 건 아닌데 그 따뜻함이 이렇게 번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넓어지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 자체가 이렇게 이제 넓게 되는 것, 불 자체가 다 붙는 건 아니죠. 이렇게 따뜻함이 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편안함이 퍼지는 측면도 있고, 호흡 에너지가 발견한다라는 말은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실제 여기에 편안함이 이렇게 원래 있던 게 발견된 거예요. 없는 편안함을 만든 게 아니고 있던 게 발견된 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또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기 편안함 그러니까 중심처 말고 다른 곳을 중심처로 삼으면 여기는 조금 하지만 나중에 더 커져요. 이 편안함이 한마디로. 근데 이제 지금 타리사로 스님의 이제 방식은, 담마다로 스님의 방식은 중심처를 두고 퍼뜨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심처가 이제 편안함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부분의 편안함을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애까까다 중심점을 두고 그 베이스, 배경 있죠, 배경. 이 배경을 함께 잡으라는 뜻이에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애까까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 배경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이 타리사로 스님의 그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법은 이 중심점을 두고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죠. 한꺼번에 다 해도 돼요. 사실은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테마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퍼뜨린다는 의미에 감이 안 잡히면 그냥 여기 중심점 말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그냥 내가 이 편안함을 발견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퍼뜨릴 필요 없이 그냥 발견한다. 이런 의미로. 예. 그래서 내가 중심점을 가지고 퍼뜨린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지점은 내가 어떻게 퍼뜨릴까 하지 말고 이 지점을 살짝 인식하면 여기에 편안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편안함의 그 퍼뜨린다는 단어를 발견한다로 대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퍼뜨린다라는 의미를 적용해서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나는 발견한다. 몸 모든 곳에 있는 편안함을 그냥 발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보니까 이제 배꼽 주위를 중심점으로 이제 정해서 들숨, 날숨 때 가슴 쪽에서도 호흡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배꼽과 가슴 쪽 두 곳에서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 풍대, 지수화풍 중에 이제 그 움직임으로 호흡을 느끼는 거죠. 움직임으로 호흡을 느끼면 이게 이제 풍대가 호흡 에너지라고 봤을 때 이 풍대 자체를 퍼뜨리는 건 좀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자선을 할 때 호흡에 따라서 가슴과 배는 좀 움직이지만 어깨나 팔이나 등이나 이런 데는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몸 전체로 퍼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풍대로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다른 지수화풍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그냥 우리가 몸 전체에 있는 우리가 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감각의 어떤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어떤 점점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감각의 이런 어떤 집합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요걸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점을 연결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냥 이 감각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몸 전체를. 이 감각을 통해서 그냥. 이 감각을 기초로 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풍대로 이제 느끼시니까 이제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제 의도를 안 내면 배꼽 주위 한 지점에서만 호흡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 호흡 시마다 가슴 쪽을 보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가서 약간 번잡하다. 그러니까 이게 번잡한 느낌이 들면 그냥 한 군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마음이 좀 분주하고 복잡하다 이럴 때는 두 군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이 할 일이 많아져 가지고, 그죠? 딴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군데에 집중을 하는 이유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두 군데를 우리 처음에는 따로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이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냥 원래는 한 지점 한 지점인데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니까 범위가 넓어지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효과도 있습니다. 두 군데로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두 군데로 하는 게 처음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번잡스럽다 이럴 때는 그냥 한 군데로 해보시고, 또 한 군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분주하고 좀 이렇게 잡념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 두 군데에 집중을 해도 됩니다. 세 군데 해도 되고요. 네. 나중에 그 부위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통으로 그냥. 네. 그래서 사실 몸 전체로 인식 범위를 확장하는 게 맞는데 그 테크닉을 이해하기가,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테크닉 익히기는 이제 쉽지가 않는데, 그게 우리가 몸 전체가 인식이 안 되면 몸 전체가 이렇게 몸이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몸이 있으면 실제 이제 그 감각이 다 이렇게 살아 있어요. 몸 전체에 이렇게 다 살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인식을 못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요함이 그만큼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고요함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보는 겁니다. 즉 이제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충분히 가라앉아 가지고 침전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아져야 돼요. 즉 침전물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감각을. 감각에는 오염원도 있지만 오염원은 아주 깊이 있고, 이런 감각도 침전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침전물을 우리가 고요함 수준 때문에 아직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몸 전체가 인식이 안 되면, 한마디로 인식이 안 되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수긍해야 됩니다. 네. 괜찮은 겁니다. 아직은 내가 고요함이 못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인식이 안 되는데 인식하려고 이제 좀 이렇게 강요를 한다거나 좀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강요나 푸시, 즉 몸 전체가 인식이 안 되면 인식 안 되는 대로 수긍해야 됩니다. 수긍하고 내가 고요함 수준이 아직 못 미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 점차 여러분들이 고요함 수준은 의외로 이 오염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원이 약화되면 고요함이 더 이제 정확하게, 안정감도 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염원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자선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좀 이제 다시 효과적이긴 하지만, 평상시 오염원을 자기가 얼마나 약화를 잘 시키는가, 이것과 선정은 상당히 더 관계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계율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실제 마음에 이제 우리가 형식적 계율을 지키고 실질적인 계율을 안 지키면 이게 수행이 안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쌍카라 얘기를 드렸죠. 마음을 잘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서 몸 전체가 인식이 안 되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아직 고요함이 갖춰지지 않았다. 요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중심점을 배꼽 주위와 가슴 두 군데로 정해보자. 이 두 군데로
두 군데로 정해서 들숨대, 배와 가슴을 통으로, 그렇지, 통으로, 이렇게 원래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군데 한 군데인데, 이게 나중에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통으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해도 한 덩어리로 됩니다. 통으로. 중심점을 두 군데로 하면 강력한 집중이, 타니사도 스님, 담마다로 스님께서는 두 군데 이상 해도 된다. 세 군데 해도 되고.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얻기 전에는 마음한테 좀, 마음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죠? 대상을 자꾸 바꿉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인물을 내주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헤매는 이 상태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집중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뜨린다라는 개념과 잘 맞지 않는 면이 있지만 인식 범위가 넓다는 면에서 몸 관찰의 지지에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통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배꼽 주위의 중심점을 이렇게 두고 있다.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몸 앞면 전체 있죠. 이걸 다 중심점으로 두셔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배꼽 주위의 중심점을 정하고 그것만을 인식하다가 날숨과 들숨 사이에 틈이 있으면 그 앉아있는 몸 전체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몸 관찰이란 몸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들숨, 날숨 때 그 한 지점만을 인식하고 날숨과 들숨 사이의 틈에 이제 몸 전체를 인식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몸 전체를 인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걸 만약에 내가 몸 전체를 인식할 때 이걸 어떤 이미지로 한다. 또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몸의 어떤 모양 있죠. 모양. 뭐 형태. 이런 거를 떠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념이죠. 이거는 조금 이렇게 효과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고요. 몸 전체를 인식할 때 이게 아니라 지수화풍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수화풍,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수화풍인지를 몰라도 돼요. 나는 이게 뭐 화대인지 뭐 풍대인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뭔가 어떤 느낌으로, 뭔가 우리가 이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으로 몸 전체를 인식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호흡, 그 사이에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몸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다만 이제 어떤 이미지를 그리거나 모양이나 형태로 몸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요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추천하기가 약간 이제 조금 망설여져요. 이거는. 근데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몸 전체를 인식되는 만큼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인식되는 만큼. 뭐 다 인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몸 전체를 인식할 때 인식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인식 안 되는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지나 모양이나 형태로 몸 전체를 인식한다면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바꿔서 몸 전체를 인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